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 채널의 열혈 구독자인데 이렇게 어딘가에 글을 쓰는 건 난생 처음이네요. 사실 제 인생에 이런 기가 막히고 피가 거꾸로 솟는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제 가슴을 짓누르는 이 억울한 사연을 여러분께 털어놓으려 합니다. 일단 이야기에 앞서서 저희 남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할게요. 제 남편은 동네에서 알아주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었습니다. 규모가 꽤 큰 중소기업의 임원이었는데 주말이면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지역 고아원으로 봉사활동을 다니는 게 유일한 취미인 남자였죠. 남들은 주말에 골프다 낚시다 하며 밖으로 돌기 바쁘다는데 제 남편은 남을 돕는 일에서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따뜻한 성품은 가정을 돌볼 때도 예외가 없었고요. 제게 유일한 아픔이 있다면 오랜 노력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는 점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구박을 받았었죠. 너 솔직히 말해봐라. 너 맞지? 네가 고장난 거지? 어머님, 그 병원 진단서 기록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럼 우리 아들도 너도 문제가 없는데 왜 애가 없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7년도 아니고 10년이야. 10년 동안 아이가 안 생겼고 앞으로 낳고 싶어도 못 낳을 나이라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시더니 저를 똑바로 보고 다시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 심성 착한 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고 네가 어디 이상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감싸주는 거 맞지? 그냥 솔직해지라는 거야. 이러다가 내가 뒤로 넘어갈 것 같아 그래. 어? 정말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같이 병원 가실래요? 아무 병원이나 가도 좋아요. 저도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어요. 저나 남편이나 아무 이상이 없는데 임신이 되지 않았으니까 말이죠. 결국 시어머니의 성화로 시험관을 시작했는데 솔직히 제게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었죠. 우리 이거 하지 말자. 이거 말고도 다른 방법도 있어. 다른 방법이라니? 여보, 우리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세상엔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는 천사 같은 아이들이 많아. 봉사활동 다니던 곳에서 내 눈에 밟히는 아이가 하나 있어. 우리 그 아이의 진짜 부모가 되어주는 건 어떨까? 어머닌 내가 설득할게. 당신한테 더는 아무 소리 하지 않게 중재할 거고. 우린 그렇게 남편의 뜻을 따라 저희는 고아원에서 예쁜 딸아이를 가슴으로 낳아 입양했습니다. 남의 자식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며 주변에서 우려 섞인 시선도 보냈지만 남편은 지극정성으로 딸을 돌봤어요. 퇴근하면 아무리 지쳐도 아이를 품에 안고 온 거실을 뒹굴며 놀아주었고 밤마다 동화책을 읽어주다 까무룩 잠들곤 했죠. 저 역시 이 완벽하고 평온한 행복이 영원할 줄로만 알았습니다. 저희 아파트 바로 위층에 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한 부부가 이사를 오기 전까진 말이죠. 쿵쿵. 아, 또 시작이네. 일주일 전에 이사 와서 아직도 가구를 옮기는 건가? 매번 저녁마다 개념을 찬밥에 말아먹은 거지. 제가 툴툴거리니 남편이 다정하게 웃어 보였어요. 그냥 넘어가자. 신혼부부처럼 보이던데. 우리도 신혼 때 가구 여기저기 옮기고 했잖아. 그야 그렇지만 며칠 듣다 보니 소리가 좀 그렇지 않아? 얼마 전에는 깨지는 소리도 들리고 신발 신고 돌아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됐어. 공사 중이겠지. 아님 셀프 리모델링 뭐 요즘 그거 많이 해.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기에 그땐 그냥 넘어갔죠. 하지만 시간이 더 흐르다 보니 그건 단순한 층간소음이 아니었습니다. 무거운 물건이 바닥에 쿵쿵 찢는 소리, 무언가 깨지는 날카로운 파편음, 그리고 이어서 들려오는 희미한 비명과 울음소리. 반복되는 그 기괴한 소리에 신경이 날카로워진 저는 결국 참다 못해 위층 인터폰을 누르거나 직접 올라가 문을 두드리기까지 했죠.
하지만 문을 열고 나온 위층 남자의 태도는 늘 아나무인이었습니다. 문을 삐딱하게 열고 험악한 인상을 쓰며 저를 내려다봤죠. 아, 문을 얼마나 두드리는 겁니까? 거참 시끄럽네. 아니 도대체 뭘 하기에 매번 이렇게 시끄러워요? 주의해달라고 메모도 남기고 전에 슬리퍼까지 선물했잖아요. 그럼 서로가 좀 조심해줘야지. 아, 사람 사는 집인데 좀 쿵쾅거릴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꼬치꼬치 따지고 들어. 아줌마, 예민하게 굴지 말고 내려가쇼. 아님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가시든가. 저기요, 예민한 게 아니라 뭔가가 부서지고 비명 지르는 소리가 나니까 그렇죠. 저희 집에 어린아이도 살고 있다고요. 아, 몰라. 신경 끄고 내려가라고 했을 텐데. 거슬리면 경찰에 신고하시든가. 아니, 이봐요. 하지만 남자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을 쾅 닫아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 남짓 흘렀을 무렵 저는 처음으로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층 여자와 마주치게 되었어요. 늘 모자를 푹 눌러쓰고 고개를 숙이고 다녔는데 슬쩍 비친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짙은 선글라스 너머로 가려지지 않는 눈가의 푸르스름한 멍자국, 그리고 셔츠 밑으로 드러난 손목의 시퍼런 손자국들. 여자는 제 시선을 느끼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움츠렸고 엘리베이터가 열리자마자 도망치듯 내리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번쩍했습니다. 가정폭력이구나. 그 남편이란 인간이 저 여자를 때리는 소리였어. 그날 밤 저는 남편을 거실 앞으로 불러 앉히고 오늘 본 것을 설명해줬죠. 여보, 나 아무래도 위층 여자 때문에 잠이 안 와. 오늘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는데 온몸이 멍투성이야. 밤마다 위층에서 나던 그 소리들, 그 험악한 남편 놈이 여자 때리는 소리가 확실해. 어떡해? 저러다 진짜 사람 잡겠어.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지그시 감더니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말마다 불쌍한 아이들을 돌보던 그 따뜻하고 정의로운 성품이 어디 가겠습니까? 남편의 얼굴에는 위층 여자에 대한 진심 어린 안타까움과 걱정이 가득 차오르더군요. 세상에 아직도 그런 짓을 하는 인간이 있단 말이야? 그 사람 정말 고생 많았겠네. 그리고 당신도 그런 걸 매일 귀로 들으면서 얼마나 불안했을까. 뭐 어떻게 보면 남이긴 해도 같은 아파트 주민이니 그런 폭력은 절대 묵인하면 안 되지. 우리가 돕자. 그치? 내가 오죽하면 남의 집 일에 이렇게 신경이 쓰이겠어. 여자가 너무 불쌍해. 남편은 제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 안으며 든든하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여보. 내가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나 연계된 단체들 잘 알고 있잖아. 내가 어떻게든 그 여자 도울 수 있는 방법 알아볼게. 당신은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나설 테니까. 그날 이후로 사람 좋은 남편은 적극적으로 위층 여자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저와 함께 지나다니면서 천천히 얼굴을 익히는 것부터였어요. 비록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네요 라는 형식적인 인사였지만 천천히 친해졌죠. 그러다 남편은 퇴근길에 위층 여자가 혼자 서성이는 것을 보면 다가가 조용히 말을 걸기도 했고 조심스럽게 가정폭력 신고 절차나 쉼터에 대한 정보를 알아다 주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경계를 푸는 건 쉽진 않았습니다. 남의 일에 신경 꺼주세요. 저 가정폭력 당하는 거 아니니까요. 저기요. 잠깐 말이라도 하고 가면 안 될까요? 됐어요. 앞으로는 아는 척도 하지 말아주세요. 부담스럽네요. 이에 남편은 무척이나 상심해서 제게 울상을 지어 보이더군요. 아무래도 실패한 것 같아. 도통 마음을 열질 않네. 그 층간소음은 어때? 요즘은 좀 잠잠한 것 같긴 한데 차라리 내가 가볼까? 당신보단 여자인 내가 좋잖아. 그쪽도 좀 편하게 느낄 거고. 그런가? 하긴 남편한테 지속적인 폭행을 당한 거라면 남자인 내가 말을 거는 것도 싫을 수도 있겠다. 그럼 차라리 당신이 좀 해봐.
그런데 그날 밤늦게 위층에서 또다시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저희 집 현관문에서 쿵쿵하는 겁니다. 남편은 주저없이 현관문을 열었고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채 떨고 있는 위층 여자가 저희 집으로 들어섰죠. 남편은 따뜻한 담요를 한 장 걸쳐주고는 괜찮아요? 일단 여기 앉아서 마음 좀 진정시켜요. 여보, 빨리 따뜻한 물 한 잔만 가져다 줘. 라며 제게 부탁했습니다. 저는 물 대신 우유를 한 잔 데워서 여자의 손에 들려줬고요. 이것 좀 드세요. 그 따뜻한 우유인데 마시면 속이 편안해질 거예요. 천천히 식혀 드세요. 아,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번거롭게 해드려서. 위층 여자는 제 손을 잡고 부르르 떨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그 가련한 모습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렇게 몇 시간을 저희 집에서 안정을 취하다가 새벽에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희가 이혼을 하는 게 어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여자는 거부했습니다. 아마도 공포 반응이겠죠? 아니면 반대로 폭력에 길들여지다 보니 상대가 변할 거라는 착각일지도 모르고요.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 실망하긴 했지만 대신 그날 이후 저희 부부와 위층 여자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반찬을 넉넉히 만드는 날이면 용기에 예쁘게 담아 위층 문고리에 걸어두거나 남편을 통해 전해주곤 했어요. 덕분에 조금씩 얼굴에 생기를 찾아갔고 언니 같은 분을 만나서 제 인생에 숨통이 트여요. 라며 연신 고마워했습니다. 그렇게 수연 씨를 돕기 시작한 지 몇 주가 지났을 무렵 평화롭던 제 일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건 늦은 밤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때문이었습니다. 여보, 나 경찰서인데 여기로 와줄 수 있어? 발신자는 다름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경찰서 문을 열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남편은 셔츠 깃이 반쯤 뜯겨나간 채 입술이 터져 피를 흘리고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위층 남자가 눈에 핏발을 세운 채 경찰관 3명에게 붙잡혀 악을 쓰고 있었거든요. 야, 이 새끼야, 네가 뭔데 남의 와이프를 끼고 술을 마셔? 어? 너희 바람나서? 그래? 위층 남자가 고함을 지르자 늘 온화하던 제 남편도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쳤어? 내가 당신 같은 인간인 줄 알아? 이게 뚫린 입이라고. 뭐? 내가 어때서? 당신이 인간이야? 사람을 그렇게 개패듯 패는 게 남편이 할 짓이냐고? 내가 당신 같은 인간을 한두 번 본 줄 알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디서 큰 소리야? 누가 누굴 때려? 증거 있어? 여기 경찰서야. 증거 하나 찾는 건 일도 아니라고. 그럼 찾아봐, 이 새끼야. 그때 한 경찰이 서류 파일을 테이블 위에 내려쳤죠. 아이고, 양쪽 다 조용히 하세요. 여기 경찰서입니다. 그제야 두 남자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다리로 남편의 곁으로 다가가 물었죠. 여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당신이 여기서 이러고 있어? 얼굴은 또 왜 이래? 제 목소리에 남편은 깜짝 놀라며 터진 입술을 만졌습니다. 여보, 밤늦게 미안해. 놀랐지? 별일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저 인간이 길거리에서 행패를 부려서 말리다가 좀 엉킨 것뿐이야. 행패? 위층 남자가 콧방귀를 끼며 비열하게 웃으며 이렇게 덧붙였죠. 어이 아줌마, 당신 남편 간수나 똑바로 해. 이 인간 지금 내 마누라랑 바람 피우는 중이니까. 뭐라고요? 바람? 제 심장이 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다급하게 제 손을 꽉 잡으며 위층 남자를 향해 벼락같이 화를 내더군요. 이 쓰레기 같은 새끼가 끝까지 더러운 주둥이를 놀려? 형사님, 저 인간 당장 폭행죄로 고소해주세요. 합의 절대 없습니다. 모욕의 명예훼손도. 얼마 뒤 남편을 데리고 경찰서를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차 안의 공기는 무겁다 못해 숨이 막힐 지경이었죠. 조수석에 앉은 남편의 손등에 가득한 긁힌 상처들을 보며 저는 꾹 눌러 담았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보,
아까 저 인간이 한 말 무슨 뜻이야? 왜 밤중에 저 인간이랑 길거리에서 멱살잡이까지 한 건데? 위층 여자는 어딨고? 여보, 정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줘. 오늘 퇴근길에 아파트 단지 앞 편의점을 지나가는데 수현 씨가 혼자 캔맥주를 두고 울고 있더라고. 얼굴 보니까 또 멍이 들어있기에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 그래서 테이블에 잠깐 앉아서 이야기를 좀 들어준 거야. 수현 씨? 당신 지금 그 여자 이름으로 부른 거야? 제가 기가 차다는 듯 웃으니 남편이 당황했죠. 계속 윗집 여자라고 부를 수는 없으니까. 그래, 뭐 그건 그렇다고 치자. 편의점에서 단둘이 술을 마셨다고? 술을 마신 게 아니라 수현 씨 혼자 마시는 걸 채근하면서 달래준 거지. 수현 씨가 이번엔 정말 이혼을 결심한 것 같더라고. 남편 놈한테 도망칠 구체적인 방법을 물어보는데 애가 너무 불안해하니까 쉼터 연결해 주겠다고 다급하게 설명하던 중이었어. 근데 갑자기 저 인간이 들이닥쳐서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잖아. 내가 그걸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어. 말리다 보니까 주먹 다짐이 오간 거고 수현 씨는 도망을 치고 난 결국 여기로 오게 된 거지. 남편의 목소린 여전히 정의감과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평소 고아원 아이들을 위해 발벗고 나서던 그 착한 남편의 모습 그대로였죠.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기분 나쁜 찜찜함이 가시지 않더군요. 여보, 당신 말이 다 맞다고 쳐. 수현 씨가 불쌍하고 저 인간이 악마 같은 놈인 거 나도 알아. 근데 나한테 전화를 먼저 했어야지. 그리고 날 불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리 친해졌다고 해도 단둘이 술 먹는 건 나도 기분 나쁘거든? 제 날카로운 지적에 남편은 순간 당황한 듯 눈동자를 크게 굴렸습니다. 그건 맞는데 상황이 좀 그랬어. 당신 나 못 믿어? 내가 땀만 품고 수현 씨 도운 거 아니라는 거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나 좀 서운한데? 남편이 울적한 표정을 지으며 제 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저는 손을 빼버렸죠. 머리로는 남편의 진심을 이해하면서도 가슴속 깊은 곳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으니까요. 아무리 선이라고 해도 정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주의를 줬어요. 당신 선한 사람인 거 알아. 그러니까 나도 여태까지 당신이 반찬 가져다 주고 밤에 우리 집에 숨겨주는 거 다 군말 없이 동조했던 거야. 하지만 이건 아니야. 앞으로는 무슨 일 있어도 단둘이는 만나지 마. 도울 일 있으면 무조건 나 통해서 해. 알겠어? 알았어. 앞으로는 행동 조심할게. 당신 마음 불편하게 해서 미안해 여보. 그렇게 남편의 약속을 받아내고 차는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제 눈치를 보며 다정하게 굴려 애썼고 저 역시 제 예민함이 만든 기우이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점점 제 신경을 거슬리는 일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죠. 먼저 시어머니와 길을 걷다 윗집 여자와 마주치게 되었는데 그날 이후 시어머니가 윗집 여자와 부쩍 가까워진 것부터 거슬렸습니다. 이번 회식에 윗집 수연 씨도 부르는 게 어때? 사람이 많으면 좋잖니. 남편은 눈치만 보기에 제가 어색하게 웃으면서 좋게 거절했죠. 아무래도 불편하죠. 저희 가족들 모임인데. 아니야, 오고 싶다 그랬어. 사실 내가 먼저 물어봤거든. 가여운 사람이라며 제대로 뭘 먹기나 하겠어? 이참에 같이 먹고 하면 좋지 뭐. 이웃 좋다는 게 뭐니? 결국 시어머니의 고집에 못 이겨 함께 가게 되었는데 며느리인 저보다 그 여자를 먼저 챙기는 모습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고기를 굽기만 하고 그 여자는 가만히 앉아서 받아먹기만 했으니까요. 거기다 그 여자가 예쁘다는 시어머니의 칭찬이 마르지 않더군요. 어쩜 역시 나이가 깡패야? 이렇게 피부도 좋고 고울 수가 있어? 어머님도 고우세요. 저도 어머님 나이엔 어머님만큼만 관리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얘 좀 봐. 어쩜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하는지. 거기다 남편의 행동이 이전과는 달라지기 시작했죠. 이를테면 늘 가던 봉사활동을 미룬다거나 늦게 귀가를 했던 겁니다. 아침 일찍 나가 밤 늦게야 피곤에 찌든 얼굴로 돌아오곤 했고요.
그러면서 늘 회사 일이 힘들다며 이렇게 말하곤 했죠. 여보, 요즘 회사 일이 진짜 장난이 아니네. 새로 들어온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 아이랑 제대로 놀아주지도 못해 정말 미안하고 당신한테 면목이 없다. 당신 얼굴 반쪽된 것 좀 봐. 아무리 일이 많아도 몸 좀 챙겨가면서 해. 주말 밤 남편은 미안하다는 듯 제 어깨를 주물러주며 다정하게 굴었습니다. 그 선하고 피곤해 보이는 눈빛을 보며 차마 의심의 말을 꺼낼 순 없었죠. 그러던 어느 금요일 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유독 다급하고 가라앉아 있었어요. 여보, 나 오늘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아. 어머니가 갑자기 몸이 안 좋으셔서 나한테 연락이 왔네. 아버지 지금 지방 출장 중이라 갈 사람이 나밖에 없어. 오늘 본가 가서 밤새 어머니 상태 좀 보고 내일 아침 일찍 들어갈게.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신 거야? 내가 지금 그리로 갈까? 아니야. 병원에 입원한 것도 아니고. 내가 옆에서 약 챙겨드리고 주물러 드리면 되니까 당신은 아이 데리고 집에서 편하게 자. 내일 아침에 연락할게. 남편은 제 제안을 극구 만류하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걱정스러운 마음에 도저히 편치 않았죠.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얼른 전복죽을 끓여서 보온통에 담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는 친정엄마에게 잠시 맡겨두고 단숨에 달려간 시댁 앞. 벨을 누르자 잠시 후 인터폰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누구냐? 어머니 저예요. 어제 많이 편찮으시다고 들어서 죽 좀 끓여왔어요. 그런데 문이 열리고 마주한 시어머니의 얼굴은 황당하게도 너무나 멀쩡했습니다. 안색이 안 좋기는커녕 거실에서 TV를 보며 여유롭게 과일을 드시고 계셨던 모양이더군요. 심지어 제가 들이닥치자 시어머니는 몹시 당황한 것처럼 보였죠. 아이고 네가 연락도 없이 웬일이냐? 아이는 어쩌고? 어머니 몸 안 좋다는 말 듣고 친정해요. 근데 괜찮으세요? 그이는요? 제 질문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더니 제 시선을 피하며 헛기침을 크게 해댔죠. 어? 아, 그게 아유 내 정신 좀 봐라. 어제 잠깐 어지러워서 아들놈을 부르긴 했는데 내가 방금 어디 마트에 심부름을 좀 보냈어. 한참 걸릴 게다. 너도 바쁠 텐데 죽만 두고 얼른 가봐라. 난 괜찮으니까 얼른 가. 시어머니의 반응이 너무나 이상하더군요. 남편을 갑자기 심부름 보냈다는 것도 이상했지만 굳이 저를 서둘러 쫓아내려는 시어머니의 태도는 의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게다가 거실 안을 슬쩍 둘러보았지만 남편의 구두도 남편이 입고 왔을 옷까지도 전혀 보이지 않았고요. 저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시어머니를 추궁했습니다. 어머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이 여기 안 왔죠? 심부름 간 거 아니잖아요. 얘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시어미가 심부름 보냈다는데 왜 사람을 의심해? 어젯밤에 저한테 어머니 아프시다고 여기서 자고 간다고 했어요. 근데 남편 물건은 하나도 없고 어머님 멀쩡하잖아요. 도대체 제 남편 어디 간 건데요? 네? 어머니는 아시잖아요. 제가 악을 쓰며 눈물을 쏟아내자 시어머니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직감했는지 한숨을 푹 내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도리어 제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기막힌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아휴, 그래. 내 아들 여기 없다. 됐니? 애초에 너한테 말하면 난리칠 것 같아서 둘러댔어. 걔 지금 병원에 가 있다. 병원요? 왜요? 남편 혹시 어디 아파요? 내 아들이 아픈 게 아니라 그 위층 불쌍한 여자 있잖냐. 그 수연인가 하는 예쁜 애. 갑자기 맹장이 터져서 수술을 했다는데 오갈 데도 없고 돌봐줄 가족도 없는 불쌍한 애 아니니? 너도 잘 알겠지만 내 아들이 그 꼴을 보고 어떻게 모른 척하겠니? 주말마다 고아원 애들도 돌보는 착한 앤데. 그래서 어제 퇴근하고 밤새 병실에서 그 아이 간병해 주느라 못 들어온 거다. 뭐라고요? 혹여나 우리 아들한테 잔소리할 생각은 마라. 내가 그러라고 했으니까. 괜히 집안에 분란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넘어가란 소리다. 알았니?
하지만 어머님, 그 사람 가정 있는 사람이잖아요. 불쌍한 사람 돕는데 가정이 있고 없고가 중요해? 너 마치 우리 아들이 불륜이라도 저지르는 것처럼 말하는 것 같은데 듣기 정말 거슬리는구나. 우리 아들이 오죽하면 그럴까? 이렇게 질투가 많으니 내 아들이 사람 돕는 걸 그리 눈치를 보는 게지. 적당히 해. 저는 충격에 온몸이 떨렸죠. 단둘이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렇게 비참하게 짓밟고 시어머니까지 동원해 거짓말을 해가며 밤새 병실에서 그 여자의 병간호를 하고 있었다니. 제 표정이 안 좋으니 시어머니는 다시 아들 편을 들며 저를 나무라더군요. 너도 참 매정하다 얘. 내 아들이 딴 마음 품고 그러는 거 아니잖냐. 남편한테 맞아서 다 죽어가는 이웃 여자 불쌍해서 병간호 좀 해주는 걸 가지고 뭘 그렇게 눈에 핏발을 세우고 사람을 잡으려고 들어. 착한 내 아들 불륜남 만들지 말고 집으로 곱게 가라. 그 뒤에도 뭐라고 했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온몸의 피가 전부 머리로 솟구치는 것 같았고 손끝이 분노로 사정없이 떨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병원 이름을 알아내자마자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이내 병원을 미친 사람처럼 뒤져 남편과 그 여자가 있던 병실 문을 거칠게 열어 젖혔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가관이더군요. 남편은 침대에 누운 수연 씨의 입가에 정성스레 죽을 떠먹여주고 있었으니까요. 그 더러운 꼴을 본 저는 그 자리에서 병실을 뒤집어 엎었고 남편을 끌고 집으로 돌아왔죠. 당연히 남편은 별일 아니라고 발뺌하더군요. 당신 이러는 거 병이야, 알아? 사람이 아파서 누워있는데 꼭 그 자리에서 날 끌고 와야 해? 수연 씨가 우릴 뭐라고 생각하겠어? 당신이야말로 그거 병이지. 당신 아니면 그 여자가 죽니? 나한테 거짓말까지 하면서 왜 병간호를 하고 자빠졌어? 미치지 않고서야 어떤 유부남이 그런 짓을 해? 내가 불륜을 저질렀어? 거기가 무슨 호텔이야? 그냥 병원이었잖아.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럼 나더러 어쩌라고? 불쌍한 사람 그냥 나 몰라라 해야 해? 해! 가족이 우선이어야지.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내가 싫으면 하지 말아야지. 아냐? 남편은 답답하다는 듯 자기 가슴을 쳤죠. 그럼 여자나 때리는 남자한테 간호하라고 해야 했을까? 그 여자 부모도 없다고 하잖아. 당신은 같은 여자로서 가엾지도 않아. 당신 이런 거 보면 진짜 이기적으로 느껴져. 알아? 뭐? 내가 이기적이라고? 미쳤구나. 아주 돌았어. 시어머니랑 둘이서 짜고 거짓말까지 하고 그 여자 옆에 붙어있던 게 당신이야. 그건 이타적이고 내가 하는 건 이기적인 거니? 길 가는 사람 자꾸 물어봐. 지금 누가 잘못한 건지? 난 잘못한 거 없어. 시간을 다시 돌려도 난 똑같은 선택할 거야. 저는 이를 꽉 깨물며 남편을 노려봤어요. 당신이 반성할 때까지 당신이랑 다신 말 안 해. 그날 이후 저희 집엔 피말리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저는 남편을 철저히 무시했고 남편 역시 제 눈치를 보며 거실 소파에서 새우잠을 잤죠. 그런데 또다시 남편의 기만은 시작되었습니다. 대뜸 회사에서 단체 회식이 잡혔다고 구구절절 설명하더니 그냥 얼른 얼굴만 비추고 올게. 당신은 집에서 지우랑 편하게 쉬어. 라고 하더군요. 평소와는 행동 자체가 달라서 가슴속에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하고 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 말했던 회식 장소에 슬쩍 전화를 걸어 예약이 되냐고 물었는데 직원이 예약이 되지 않는다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오늘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대관을 했거든요. 한창 부부 동반 모임 중이세요. 순간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것처럼 띵했습니다.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네? 부부 동반 모임이요? 참석자들이 저는 부부 동반으로 왔나요? 네, 다들 2번씩 참석하셨네요. 근데 그건 무슨 일로... 그야 제가 와이프인데요? 제가 참석을 안 했는데 2사람이 다들 왔다니까. 네? 당황한 직원의 목소리를 뒤로 한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다 못해 분노로 펄펄 끓어오르더군요. 제정신이 아니었죠. 눈 뒤집힌 저는 거울을 볼 새도 없이 입고 있던 수면 잠옷바지에 롱패딩 하나만 대충 걸쳐 입고 새벽 2시에 그 가게로 미친 듯이 차를 몰았습니다. 가게 문을 거칠게 열고 직원의 안내도 무시한 채 들어가니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이었죠. 수연 씨 많이 먹어. 고생 많았는데 오늘 원 없이 마셔. 감사해요. 오빠도 이것 좀 드세요. 남편의 동창 부부들 대여섯 쌍이 모여있는 그 화려한 술자리. 제 남편의 바로 옆자리에서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해사하게 웃으며 남편의 입에 안주를 넣어주고 있는 여자. 다름 아닌 위층 여자였습니다. 이 더러운 인간들아! 여보? 당신이 여기 왜 어떻게... 그 순간 제 멱살이라도 잡힐 줄 알았던 위층 여자가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남편의 셔츠 자락을 붙잡고 바르르 떨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련하고 불쌍한 피해자 눈빛을 장착하고는 제 남편의 뒤로 쏙 숨더군요. 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제발 오빠한테는 화내지 마세요. 제가 더 잘못했어요. 오빠? 저기 수연씨, 잠깐 나랑 이야기 좀 하죠? 제가 손을 뻗어 그 여자의 손목을 잡으려고 하자 남편이 제 손목을 거칠게 낚아채며 저를 막아서더군요. 그리고는 동창 부부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제게 으름장을 놓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 그만해! 어디서 이렇게 상스럽게 와서 행패야? 수연 씨한테 손대지 마! 뭐? 이야기 좀 하자는데 상스럽고 행패? 당신 지금 나한테 그랬어? 그러자 남편의 뒤에 숨은 수연 씨가 고개를 살짝 내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언니 아시잖아요. 저 남편한테 매일 맞고 살아서 평생 이런 행복한 부부 동반 모임 같은 건 구경도 못 해봤어요. 오빠가 오늘 제가 가련한 처지 듣고 기분 전환이라도 시켜주겠다고 잠깐 데려와 준 거예요. 전 그냥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지 꼭 한번 가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정말 다른 뜻은 없었어요, 언니. 그래 여보. 수연 씨가 그동안 그 악마 같은 남편 밑에서 얼마나 지옥같이 살았는지 당신도 잘 알잖아. 한 번도 이런 따뜻한 모임에 못 와봤다는데 이웃 사촌으로서 기분 전환 좀 시켜주겠다고 데려온 게 그렇게 죽을 죄야? 친구들도 이 사람 그냥 쫓아온 거 알아. 부부라고 소개한 거 아니라고. 당신 왜 이렇게 매정하고 속 좁아? 제 남편이란 인간은 눈이 완전히 멀어 있었습니다. 조강지처가 잠옷바람으로 새벽에 쫓아와 피눈물을 흘리는데 남의 와이프가 불쌍하다며 제 앞에서 저를 속 좁은 년으로 몰아가며 그 여자를 온몸으로 감싸고 돌더군요. 저는 결국 울면서 혼자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제가 오고 몇 시간 뒤 남편이 결연한 표정으로 안방문을 열고 들어왔고요. 그리고는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죠.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용서를 구하려나 싶어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는데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근데 나 당신이랑 더는 못 살 것 같아. 우리 이혼하자. 뭐? 이혼? 지금 당신 이혼이라고 했니? 우리 이혼해. 각자 삶을 살아가자는 뜻이야. 지금 그 말을 당신이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 그 여자랑 뭐 있지? 제 물음에 남편은 긴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당신은 똑부러지고 강한 사람이잖아. 나 없어도 혼자서도 씩씩하게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잖아. 하지만 그 여자는 안 돼. 수연 씨는 지금 몸도 마음도 다 망가져서 나 아니면 정말 죽어. 나 아니면 세상 천지에 그 여자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내가 지켜주고 싶고 자꾸만 신경이 쓰이더라고. 그러니까 나 좀 놔줘. 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우리 아이는? 당신이 키운다면 양육비는 줄게.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더니 이내 거대한 분노가 해일처럼 밀려왔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추악한 불륜을 고작 약자를 구하는 정의로운 선택인 양 포장하는 그 뻔뻔한 주둥이를 가만둘 수 없었죠. 저는 이성을 잃고 남편의 뺨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닥치는 대로 남편의 어깨와 가슴을 주먹으로 쥐어박으며 악을 썼지만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 제 매를 묵묵히 맞으면서도 이혼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더군요. 그날 저는 억울하고 기가 막혀 밤새 피눈물을 쏟았지만 하지만 지옥은 그게 끝이 아니더군요. 바로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아나무인으로 저희 집 문을 열고 출격한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제 앞에 이혼 서류를 툭 던지며 말씀하셨죠. 너 어젯밤에 내 아들 손찌검했다며? 얼굴에 손톱 자국이 아주 벌겋게 났더라. 폭행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어. 너도 알지? 진단서까지 싹 다 끊어 놓을 거니까 소송까지 가서 진흙탕 싸움하기 싫으면 그냥 군말 말고 좋게 갈라서라. 어머니, 지금 겨우 그걸로 폭행이라고 우기실 건가요? 이 상황에 화 안 낼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해달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데 제가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때려? 그래서 폭행을 해? 너 아주 윗집 남자랑 잘 맞을 것 같은데 차라리 그쪽이랑 재혼하는 건 어떠니? 감히 나도 한번 안 때려본 내 아들을 때려? 그러고도 내가 널 가만둘 것 같으니? 애 하나도 못 가지는 주제. 어머님 설마 그것 때문에 이참에 저랑 이혼시키고 그 여자 들이시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두 사람 만나는 거 묵인하고 계셨던 거고요? 시어머니는 픽 웃더니 저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시더군요. 그렇다면 어쩔래? 애 못 낳는 하자 있는 며느리보단 젊고 예쁜 애가 훨씬 좋지. 저는 이를 갈며 대답했죠. 그래요? 근데 어쩌죠? 전 곱게 이혼 못 해드려요. 어머님이 이러시면 더 억울해서라도 못하죠. 어디 한번 끝까지 해보죠. 독한 것. 그래. 그래서 난 너 이전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아이 못 낳고도 미안한 거 하나 없이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다니는 것부터가 말이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좋다. 내 아들이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하루라도 빨리 정리해야 되니. 사실 수연이 걔 임신했단다. 구궁하고 머리 위로 날벼락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입양한 지우를 키우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완벽한 가족이라고 믿었던 제 세상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하필 그 순간에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떨리는 입술로 거실 구석에 서 있던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제 시선을 피했죠. 여보,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 다 사실이야? 윗집 여자 임신한 거 사실이냐고.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 우리 아이는 어쩌고? 그때 남편이 고개를 들며 차갑게 뱉은 말은 저를 완전히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어차피 우리 친자식도 아니었잖아. 내 핏줄이 태어나는데 내가 남의 자식까지 거둘 여력은 없어. 당신이 안 키울 거면 파양할 생각이야. 아이씨! 이 악마 같은 새끼야! 남편 본인이 먼저 입양하자고 손을 내밀어 놓고 이제 제 친자식이 생겼다고 새 장난감 바꾸듯 파양을 입에 올리는 그 악마성에 눈이 완전히 돌아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있는 물건들을 집어던지며 오열했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런 저를 미친년 취급하며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텅 빈 집안에서 눈물이 마를 때까지 엉엉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비참하게 물러설 순 없었죠. 긴 고민 끝에 저는 이 모든 비극의 단초가 된 위층 남자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인간 역시 제 마누라가 남의 남편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면 눈이 뒤집힐 터였습니다. 적의 적을 동지로 삼아 저 부부를 찢어 발기겠다는 생각으로 위층으로 올라갔죠. 그런데 열려있는 위층 현관문 틈새로 들이닥치려던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건 덩그러니 놓인 커다란 이삿짐 박스들과 분주하게 짐을 싸고 있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위층 남자가 땀을 닦으며 서 있더군요.
어? 아랫집 아줌마 아니야? 이 난장판에 여긴 왜 올라왔어요? 왜, 뭐 시끄러워서? 아니, 혹시 이사 가세요? 그렇게 됐어요. 오늘은 시끄러워도 좀만 참으셔. 앞으로 그럴 일 없으니. 이삿짐 박스 테이프를 뜯던 위층 남자가 땀을 닦으며 덤덤하게 절 바라봤습니다. 본인 아내가 남의 남편과 눈이 맞아 아이까지 가졌고 그 때문에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는데도 남자의 얼굴은 기괴할 정도로 평온해 보였죠. 분노로 눈이 뒤집혀 당장이라도 피를 토할 것 같았던 저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더군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죠? 이사는 왜 가는데요? 당신 와이프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르고 다녔는지 몰라서 이리 한가하게 짐이나 싸고 있는 건가요? 이에 남자는 헛웃음을 픽 터뜨리며 들고 있던 테이프 커터를 바닥에 툭 내려놨습니다. 알지 왜 몰라요? 내 와이프랑 당신 남편 놈 애 가졌다고 하던데. 병원에 누워서 아주 둘이 눈물 콧물 짜면서 소설을 쓰고 있더라고. 그것 때문에 나 그 여자랑 이혼 도장 찍었어요. 오늘이 이 집 빼는 날이고 이 두 사람이 찾아와서 사랑한다며 질질 짜더라고요. 웃겨서 원. 자신의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이 그렇게 나올 줄은 몰라서 저도 당황했죠. 죽어도 이혼은 못해준다던가 적어도 제 남편을 몇 대 치거나 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체념한 것처럼 허탈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물었어요. 이혼을 했다고요? 겨우 이혼으로 끝내겠다고? 당신 마누라야. 내 인생 망쳐놓고 우리 지우까지 파양하게 만든 여자라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덤덤해요? 가서 그냥 머리채라도 잡고 아님 내 남편 새끼 멱살이라도 잡고 법정 싸움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제 서슬퍼런 추궁에도 남자는 그저 담배 하나를 입에 물며 비열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아줌마 화난 건 알겠는데요. 괜히 나한테 화풀이하지 마쇼. 나 그 두 인간 덕분에 꽁돈 제대로 챙겼거든요. 덕분에 난 이 지긋지긋한 빚 처분하고 남은 돈으로 새 출발하게 됐는데 내가 왜 복수를 해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 이 정도면 대박 터진 거지. 뭐요? 돈이면 다 된다고요? 남편을 파멸로 몰고 갈 동지를 찾으러 왔다가 돈 몇 푼에 영혼까지 판 것 같은 남자의 속물적인 태도를 보니 온몸에 힘이 탁 풀렸습니다. 역겨움이 치밀어 올라 더는 이 공간에 머물고 싶지 않았죠. 저는 차갑게 돌아서서 문 밖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뒤에서 들려오던 남자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뚝 끊기더니 묵직한 발소리가 제 뒤를 바짝 쫓아왔죠. 그리고는 제 손목을 강한 힘으로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놔! 이 더러운 손 놔요! 아줌마 잠깐만, 내 말 끝까지 듣고 가. 저를 보는 남자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더군요. 아까의 가벼운 말투와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깊은 원망과 차가운 도끼가 가득 서린 눈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가 돈 때문에 복수를 안 한다고? 아니, 착각하지 마. 내가 그 두 인간한테 합의서 써주고 이혼해준 게 그게 내 인생 최고의 복수니까. 그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린데요. 이혼해서 둘이 살게 하는 게 어떻게 복수죠? 제가 손목을 뿌리치며 쏘아붙이자 남자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두 번 말 안 해. 잘 들어. 사실 내 마누라 도박 중독자야. 그 여자 도박에 미쳤다고. 도박? 중독? 남자는 이삿짐 박스 위에 털썩 걸터앉아 머리를 쥐어뜯으며 말을 이어가더군요. 처음에 와이프가 무슨 모임인가를 나갔다가 도박을 처음 접하게 된 거야. 휴대폰으로 하는 간단한 홀짝 게임이었다는데 난 몰라. 뭐 어쨌든 그걸로 몇백만 원을 벌게 되면서 시작됐지. 남자는 초반에 잃었다면 차라리 나았을 거라고. 도박으로 갑자기 많은 돈을 따니 어느 순간 일을 해서 힘들게 버는 돈이 우습게 느껴졌을 거라고 했습니다. 곧이어 윗집 여자는 몇 달 만에 일을 그만뒀고 도박에 빠져들더니 그 다음부터는 잃기 시작한 모양이었죠. 나중에는 눈이 뒤집혀서 우리가 몇 년 동안 피땀 흘려 벌어온 적금 싹 다 날려먹었어.
그것도 모자라 자기 명의로 카드 돌려막고 현금 서비스에 사채까지 끌어다 썼더라고. 지인들에게도 돈 빌려서 밤낮으로 찾아와 깨부수고 난리를 쳐서 결국 여기로 이사 온 거야. 도망친 거지? 물론 여기도 걸렸지만.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그럼 깨지고 소리 지르는 그 소리가... 그래, 밤마다 위층에서 쿵쿵거리고 물건 부서지는 소리 났지? 아줌마도 내가 마누라 팬 줄 알았잖아. 근데 아니야. 그거 사채업자랑 지인들이 번갈아 들이닥쳐서 문 부수고 들어와서 집안 살림 다 박살낸 거야. 내가 여자를 때린 게 아니라. 거짓말. 분명 수연 씨는... 그럼 그 여자가 내가 도박하다가 사채 쓰고 지인들 돈 들고 튀어서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말할까? 자, 이것 봐. 이것도 보고. 윗집 남자는 자신의 멍든 팔을 보여주는 동시에 한쪽에 쌓인 고지서도 발로 밀며 덧붙였죠. 난 옆에서 막다가 사채업자들한테 맞아서 멍을 달고 살아. 그리고 압류 고지서, 지급 명령서, 이 이름 보라고. 누구 이름인지. 그럼 그쪽이 때린 게 아니라 멍자국들이 전부... 그래, 지인들이 와서 때린 거야. 물론 나도 그 여자랑 싸우기야 싸웠지. 안 사람이 도박으로 날려먹은 돈 때문에 아파트가 날아갔고 매일 밤 지옥 같은 빚 독촉에 시달렸으니 내가 소리 지르고 다투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남자의 입에서 쏟아지는 진실은 잔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가련하고 불쌍한 피해자인 줄 알았던 수연 씨가 사실은 도박에 미쳐 가정을 파탄낸 원흉이었고, 제 남편은 그 추악한 도박 중독자의 눈물 연기에 완벽하게 속아 놀아난 꼴이었으니까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났죠. 내가 다신 도박 못하게 병원에 쳐놓고 최근엔 휴대폰까지 못쓰게 만들었어. 그러니 그 여자가 이제 머리를 굴려서 다른 남자한테 붙은 거야. 그게 당신 남편이고 세상 물정 모르는 대책 없이 착한 호구 새끼 하나가 걸려든 거지. 불쌍한 척 쉼터니 뭐니 집자니까 당신 남편 놈이 영웅 심리에 취해서 지 인생 다 바쳐 구원해주겠다고 기어 들어온 거잖아. 난 덕분에 이제 빚에 시달리지 않고 이제 보증금의 위조까지 넉넉하게 받았고. 남자는 광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가볍게 치며 이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혼을 안 해주겠어. 그 끔찍한 도박 중독자 기집애를 합법적으로 넘길 호구가 나타났는데. 아줌마 잘 들어. 내가 혹여나 당신 남편 귀에 들어갈까봐 말 안 해주려다가 이혼 안 하려고 아등바등할 게 불쌍해서 아줌마 잡고 말해준 거야. 아줌마도 얼른 이혼해. 왜? 그 여자 절대로 도박 못 끊어. 조만간 사채빚도 생길 거고 당신 남편이 벌어오는 돈, 당신 시어머니 재산까지 싹 다 도박판에 꼬아박을 거야. 거기에 내 오른손을 걸지. 그러니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그년 인생을 합법적으로 지옥에 쳐넣는 방법은 당신 남편이랑 평생 붙어 살게 만드는 것뿐이야. 둘이 같이 살면 그게 진짜 복수라고. 알아먹었어? 진짜 복수라고요? 두 사람을 결혼시키는 게? 남자는 마지막 짐상자를 테이프로 붙이며 멍하니 서 있는 저를 향해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아줌마도 미련 떨지 말고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당장 이혼 서류 도장 찍어줘. 그 호구 남편 새끼 수연이랑 살면서 지옥 끝까지 추락하게 내버려 두라고.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복수니까. 대신 내가 이 말한 거 당신 남편한테 전달해서 두 사람 결혼 안 하고 헤어지면 그땐 아줌마 내가 찾아간다. 내 복수 방해하지 말란 소리야. 남의 마누라랑 놀아놨으면 그 정도 벌은 받아야 하지 않겠어? 남자의 말을 들으며 제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며 작은 희열이 느껴지더군요. 사람 좋은 척, 정의로운 척하며 제 눈을 속이고 가슴으로 낳은 자식까지 버리려 했던 제 남편. 그 인간이 걸어 들어간 곳이 유토피아가 아니라 평생을 사채업자와 도박 중독의 늪에서 피를 말려야 하는 생지옥이라는 게 어찌나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위층 남자의 입에서 나온 추악한 진실을 들은 날, 저는 집으로 돌아와 거실 한가운데 이혼 서류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불러 모았죠. 이혼해 줄게. 아이도 내가 키울 거고 대신 조건이 있어. 이 아파트 당신 명이지?
이거 나한테 넘겨. 당신 자동차도 마찬가지. 그리고 추가로 위자료 5천만 원 당장 내 통장으로 입금해. 싫으면 법정에서 피 터지게 싸우면서 시간만 질질 끌며 이혼은 해주지도 않을 거니까. 그럼 아이는 서류상 아빠 없이 살아야 할걸? 어쩔래? 여보, 그건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니야? 집이랑 자동차는 그렇다고 쳐도 5천? 애초에 내가 그런 목돈이 어딨어. 그럼 계속 해보든가. 어쩔래? 윗집은 이혼했다던데 질질 끌래? 돈은 퇴직금 중간 정산하고 대출받으면 가능한 돈 아니야? 제 단호한 태도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는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수연 씨의 임신에 눈이 멀어 하루라도 빨리 합법적인 부부가 되고 싶었던 남편은 제 파격적인 제안을 덥석 물더군요. 시어머니는 돈독이 오른 년이라며 저를 비난했지만 친손주를 안고 싶어서 싸우는 걸 포기했고, 또 남편은 그 여자와 새 살림을 차릴 생각에 싱글벙글하며 제 요구를 전부 들어줬죠. 그렇게 저는 아파트와 자동차, 위자료 5천만 원까지 깔끔하게 받아내며 그 지옥 같은 인연을 끊어냈습니다. 그런데 이혼이 확정된 후 9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주말 오후 아파트 거실에서 아이와 함께 간식을 먹고 있는데 쾅쾅쾅 거칠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한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그곳에 9개월 전 세상 가장 당당하게 제 집을 떠났던 전 남편과 시어머니가 서 있었으니까요. 문을 열자마자 두 사람은 기다렸다는 듯 거실 바닥으로 엎어지며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아가! 두 사람은 도대체 무슨 풍파를 겪은 건지 꼴이 말이 아니었죠. 전 남편은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고 시어머니는 머리가 하얗게 새어 엉망진창인 몰골이었습니다. 여보, 제발 나 좀 살려줘. 내가 정말 미쳤었어. 내가 눈이 멀어 악마한테 영혼을 판 거였어. 제발 우리 좀 도와줘. 응? 그 여자 미친 여자였어. 도박에 미쳐서 우릴 빚더미에 올려뒀다고. 매일 사치하는 사람들이랑 지인들이 찾아와서 못살게 굴고 그 집에서도 쫓겨나게 생겼어. 전 남편이 제 발목을 잡고 엉엉 울며 통곡하자 시어머니 역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애기 임신했다는 말에 눈이 뒤집혀서 천사 같은 너를 몰라보고 그 여우 같은 년한테 속아 3대째 내려온 집안 기둥뿌리까지 다 뽑혔다. 제발 내 아들 한 번만 살려다오. 위층 남자의 예언은 단 한치도 틀리지 않았더군요. 수연 씨 그 여자는 남편과 결혼하자마자 본색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남편이 재산분할하고 남은 쥐꼬리만한 돈과 시어머니의 쌈짓돈까지 전부 도박판에 꼬라박았던 거죠. 그것도 모자라 남편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해 그걸로 여기저기 대출을 받았답니다. 당연히 사채에도 손을 댔고요. 그것들이 한 방에 터질 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빚쟁이들이 직장까지 찾아오는 바람에 해고당할 위기까지 놓였다더군요. 게다가 가장 기가 막힌 건 따로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 여자 임신한 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어. 처음부터 애 같은 건 없었단 말이야. 사채빚 독촉이 심해지니까 나한테 빨리 결혼해서 돈 뜯어내려고 임신 진단서까지 위조해서 우리 속인 거였어. 난 아무것도 몰랐어, 여보. 그래, 세아가. 내 아들은 속은 거야. 나도 얘도 몰랐어. 우리들 다 파산해야 하는데 신용불량자 가압류가 다 들어와서 당장 변호사 구할 방법도 없고. 우리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변호사 비용이 한 30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던데. 저는 그들을 보며 헛웃음을 흘렸죠. 제가 왜 도와드려야 하는데요?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 재결합하자.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평생 갚으면서 살 테니까. 응? 죽은 사람처럼 살라고 하면 그것도 하고 죽는 신용도 할 수 있어. 당장 갈 곳도 없다고.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되어 매달리는 전 남편을 내려다보며 저는 천천히 제 배 위로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잔인한 미소를 지어 보였죠. 재결합? 미안해서 어쩌니? 난 이미 3개월 전에 재혼했어.
그리고 내 뱃속엔 내 진짜 핏줄인 아이가 자라고 있고 2달 됐어. 신혼여행 갔을 때 바로 임신했거든. 제 말에 전 남편과 시어머니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특히나 남편은 큰 충격을 받은 듯 얼어붙었죠. 이혼 후 저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주는 따뜻한 사람을 만나 새 출발했고 하늘이 도우셨는지 기적처럼 아이까지 찾아온 상태였거든요. 거짓말. 아이가 진짜 생겼다고? 저는 어리빠진 전 남편을 향해 쐐기를 박듯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그동안 애가 안 생겨서 내가 죄인처럼 살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상하잖아. 나 지금 남편 만나자마자 이렇게 단번에 임신이 됐는데 말이야. 여보, 아니, 전 남편 씨, 사실 당신 몸에 문제 있었던 거 아니야? 하자 있는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었던 거지. 뭐라고? 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들어갔습니다. 저는 시선을 돌려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죠. 어머니, 그렇게 대단한 네 핏줄, 대단한 친손주 타령하시더니 결국 사기꾼 도박 중독자한테 속아서 집안 거덜내고 온 게 고작 이거예요? 아이까지 파양하자는 남편이랑 합세해 피눈물 흘리게 만들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어딜 감히 발을 들이밀어요? 양심도 없으세요? 저는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2사람을 향해 사이다 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세요. 그 착한 척 정의로운 척하던 더러운 가면 쓰고 평생 그 도박 중독자 마누라랑 지옥 끝까지 추락하면서 사시고요. 어머니도 그 하자 있는 아들 귀하게 품고 얼른 그 대단한 며느리한테 돌아가시라고요. 여보, 제발. 아가, 그럼 돈이라도 좀 빌려줄 수 없겠니? 이에 경비원을 부르겠다는 제 으름장에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결국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한 채 비참하게 쫓겨나 복도를 기어나갔습니다. 쾅하고 닫힌 현관문 너머로 그들의 추악한 곡소리가 멀어져 갔죠. 인과응보였습니다. 덕분에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인간들의 말로는 이토록 처참하다는 걸 끝내 보게 됐네요. 닫힌 문을 등지고 돌아서자 방에서 나온 아이가 제 옷자락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런 딸아이를 꽉 안아주었고요. 그 일을 끝으로 과거에 지독했던 상처는 완전히 치유되었고 제 곁에는 이제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완벽한 가족만이 남아있게 되었죠. 앞으로 저희 가족은 눈부시게 행복한 내일을 향해 걸어나가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에게 작은 부탁을 하고 싶네요. 가슴으로 낳은 제 딸, 그리고 새 출발하는 저희 부부, 제 뱃속의 아이까지 우리 네 식구 부디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이기적인 그 인간들은 끝까지 천벌받게 해주길 함께 빌어주세요. 감사합니다.